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춘기 자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질문을 들었는데요. 우리 사춘기 아이가 지독실이 말을 안 듣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춘기 아이가 지독실이 말을 안 듣는 건 지극히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네, 사춘기 아이가 엄마, 아빠 말을 안 듣는 거는 아주 정상입니다. 사춘기가 됐다는 이야기는 이제 엄마, 아빠로부터 독립할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이고, 신체적으로는 이제 어른의 증상들이 나타나는 때이기 때문에 자신이 어른이겠구나, 나도 어른이 되어 가는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말을 다 듣는 아이가 있다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애들이 말을 안 듣는 게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질문을 바꿔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얘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 내 말을 어떻게 하면 듣게 할까? 이게 우리의 관심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사춘기 아이와 자연스러운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서로 화내지 않고 성질내지 않고 싸우지 않고 어떻게 하면 좀 인간적이고 인격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부모님의 마음은 그런 것이겠지요. 그래서 일단은 아이들이 저항심을 보일 때 반항심이라고 느껴질 만큼 엄마 아빠에게 저항심을 보인다는 것은 이제 자신의 생각이 생겼구나, 우리 아이가 많이 컸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리고 나도 내 말이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먹히지 않는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구나를 깨달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셔야 되겠지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클 때도 똑같지 않았나요? 우리도 부모님이 얘기하는 게 다 곱게 들리진 않았었어요. 그리고 잔소리처럼 들렸던 것이 너무 많았고요. 내가 알아서 할 텐데 왜 자꾸 잔소리를 하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지 않으셨나요? 저는 엄마 잔소리가 그렇게 싫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싸웠죠, 엄마랑. 자식 입장으로 보면 내가 다 알아서 할 나이가 됐는데 왜 자꾸 잔소리를 하나 이고, 또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인생을 이렇게 길게 살아보니 이렇게 하면 딱 답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 너무 잘 될 것 같은데 왜 내 말을 못 믿어주나, 왜 내 말을 자꾸 거부하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드시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의 입장을 좀 생각해 보면 아무리 좋은 말도 엄마 아빠가 자꾸 해주면 그게 옳은 말인 줄 알면서도 마음에 거부감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좀 이직하시면 조금 쉽게 풀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아이들의 독립심 그리고 아이들의 저항력을 인정해 주시면서 대화를 풀어나가는 것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다 전적으로 맡기기에는 맞아요. 아직 세상을 다 살지 않았기 때문에 어른들이 보는 그 안목을 아이들이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부모가 알고 있는 인생의 경륜과 인생의 지혜를 어떻게 아이들의 마음을 덜 상하게 하면서 아이들과 싸우지 않으면서 전달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에게 숙제이겠는데요. 굉장히 지혜로워야 되죠. 저희 집은요, 잘 아시다시피 홈스쿨링으로 아이들을 키웠기 때문에 24시간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생각을 굉장히 잘 알아요, 저희가. 그리고 아이들도 저희를 뭐 빤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이들과 마음을 터놓고 또 아이들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대화를 하려고 하는 시도를 얼마나 열심히 지혜롭게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지 몰라요. 아이들이 저희가 사랑하는 줄 알죠. 그리고 아이들이 저희를 신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부분에 미리 선수를 쳐야 되고 또 미리 밑밥을 깔아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을 사고 아이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고 그런 수많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려면요, 우선 아이들과의 지속적인 대화의 장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에는 별로 대화도 없고 야, 밥 먹었냐? 밥 먹어. 공부 다 했어? 숙제 다 했어? 공부 많이 했어? 이런 대화만 하다가 갑자기 여기 앉아봐. 엄마랑 얘기 좀 하자. 아빠랑 얘기 좀 하자.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얼마나 당황해 하겠어요. 대화가 끊어졌다면 이제부터라도 어떤 중요한 일이 있어서 하는 대화가 아니라 평소에 엄마 아빠와 자식 간에 그런 끊임없는 인간적인 대화가 미리 좀 되어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좀 되어 있어야 돼요. 너무나 좋은 예화를 한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사막에서 사람들이 사막을 횡단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시체를 발견하면 물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시체를 발견하면 그 물통에 아직도 물이 남아있대요. 근데 분명히 목말라서 아사당한 거예요. 목말라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연구하신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요. 사람이 사막을 횡단하다가 물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래요. 목이 말라서 죽는 건 맞는데 물이 없어서 죽는 건 아닌데 전문가들은 사막을 자주자주 횡단하고 많이 횡단하신 분들은 목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데요. 그 물을 정기적으로 마시는 거예요. 그 목이 마르다 갈증을 느낄 때가 되면 이미 늦다는 거예요. 그때는 몸이 기능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목숨을 잃는 아사 직전까지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꾸준히 시간을 정해놓고 몸이 신호를 보내기 전에 물을 계속적으로 마셔줘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거죠. 특별히 사춘기 자녀들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나요?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런 문제가 왔을 때, 목이 마른 그런 순간이 왔을 때에 다시 물을 마셔주시고 다시 대화를 하고 깊은 대화를 끌어나가면 그 관계가 다시 촉촉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막 같은 시간, 이 사춘기 시간을 건너갈 수 있어요. 그런데 목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면 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쓰러져서 사체로 발견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과 평소에 대화를 꾸준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아이들과 마주치는 순간순간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요. 다정하게 말 건네시고, 또 어떨 때는 아이들이 기분이 안 좋은 때나 또 민감해진 때가 있어요. 사춘기 때는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또 두뇌가 재건축에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두뇌가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이때에 마음이 복잡한데 자꾸 말 걸고 그러면 더 신경질 나니까 그럴 때는 피하시고요. 오히려 저희가 쓰는 방법은 아이들과 1대1 데이트를 정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알아요. 그리고 아이들과 일부러 뭐 데이트를 할래 말래 이런 실강의를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미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음 주 월요일 날 아빠랑 둘째 딸이랑 데이트하는 날이다. 아빠랑 셋째 딸이랑 데이트하는 날이다. 이렇게 광고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의뢰 알아서 엄마랑 데이트하는 날이구나. 아빠랑 나가는 날이구나를 알아요. 그래서 나가서 여러 가지 이제 대화를 할 때 주로 엄마 아빠가 얘기를 많이 하기보다 그때는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져서 아이들의 얘기를 많이 듣도록, 그리고 어떨 때는 아이들이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단답형으로 대답하면 그것도 괜찮아요. 그냥 우리는 아이들과 마주해서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두 눈을 마주치고 눈빛을 교환하고 맛있는 음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좋아하는 카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게 우리는 사막을 건너가면서 정기적으로 물을 마신 것이 되기 때문에 다음에 또 깊이 대화할 기회를 얻기가 훨씬 쉽다는 겁니다.